다들 이제는 끌어당김 시크릿으로 하나 이상은 좀 소원을 성취해 본 경험 혹은 기적같이 뭔가 일이 풀리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죠? 이제는 이러한 공부들이 사실 조금 양지로 대중화가 많이 돼서 유튜브나 책이나 되게 여러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여겨졌다면 요즘은 되게 대중화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러한 끌어당김과 자아 실현, 목표 실현의 이러한 방법을 알았을 때 너무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학원도 아침, 저녁으로 해봤고요. 또 심상화도 해보고 또 비전 보드 그리고 뭐 100번 쓰기 등등등 다양한 방법을 해서 저도 사실은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사랑에서도 혹은 금전에서도 일에서도 대인관계 혹은 건강 이런 분야에서 되게 기적 같은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그런 경험이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끌어당김 시크릿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하다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목표를 제가 너무나 바라던 간절히 꿈꾸고 확언하던 일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그게 오래가지도 않고 뭔가 불안함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초조함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예를 들면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좋은 말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것들을 이것들이 저를 또 살리기도 했지만 그게 하나의 저를 올가매는 좀 쇠사슬처럼 나중에는 변질돼서 제가 또 힘들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내가 원하던 금전, 내가 원하던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나의 어떤 상황이 그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척척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할까? 왜 나는 더 다른 것을 바랄까?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은 바뀌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서는 뭔가 이런 허기짐, 불만족스러움 혹은 공허함 이러한 번민들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뭘지를 되게 한동안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감사함을 모른다 해서 감사일기도 적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근원적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처럼 그 순간에는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한 거야, 행복한 거야가 될 수는 있으나 좀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제 마음속에 그런 번뇌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 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의 혼잣말들 이런 정체가 뭘까를 제가 되게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괴롭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끌어당김을 성공했는데도 왜 조바심이 날까? 불안할까?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책의 일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에고는 온전함을 찾아 헤맨다. 에고의 마음에 내재하는 감정적인 고통의 한켠에는 불완전함이나 결핍에 대한 감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간절한 갈망이나 희망, 욕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어떠한 경우든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빠지거나 에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과 성공, 권력, 명예, 특별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대견스러워하고 자신이 더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멍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것을, 바닥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야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에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나 갈구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동안을 제외하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아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물질과 직업, 사회적 지위와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특별한 능력, 인간관계, 개인의 경력과 가족의 내력, 믿음 체계 등을 추구하고 정치,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집단에 소속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나니 오히려 안심이 되나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마 아직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죽음이 임박해올 무렵이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말 테니까요.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뭔가 내 마음속에 불안, 우울, 생각 많은 것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책을 읽을 때 맞아, 이거 내 마음이었어 라고 만나는 그런 반가움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뭐 문학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영성책에서 특히나 정말 이것이 내가 느꼈던 거야 라는 그런 반가움, 그리움, 애틋함, 그러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은 워낙 베스트셀러, 정말 스테디셀러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도 끌어당김을 통해서 원하는 집에 살기도 했고, 원하는 차를 갖기도 하고, 또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정말 기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 감정을 사실은 아직도 마주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러면 다음 스텝 이런 식으로 계속 쉬지 못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을까를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에고의 끊임없는 추구였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끌어당김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의 수입을 달성했을 때도 그것이 너무나 기뻤지만 그 다음에는요. 그래, 이것만으로 부족해. 더 하자. 이거 진짜 되네? 그러면 더 큰 걸 갖자.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MBTI J이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텐데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목표에 대한 계획을 엄청 세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엄청 이제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힘들면서도 또 동시에 약간 최면을 계속 줍니다. 마취를 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 정말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웃으면서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분리되어 있다? 괴리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마음에서는 이거 너무 힘들고 뭔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좌절되는 순간이 조금만 나타나도 제 자신이 정말 밑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추락하는,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도 이제 현존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에고가 계속 추구하는 삶을 쫓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끌어당김이나 꼭 끌어당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엄청 애를 쓰면 그것을 순간적으로 달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에고가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힘이 쫙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낸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약간 산뜻해져요.
네, 그러니까 상쾌해진다. 약간 양치를 하면 밥 먹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입안이 되게 청량해지잖아요. 저한테는 죽음이 좀 그러한 상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죽음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싶은데요.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도 마지막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에고로서만 살 때 뭔가를 추구하고 이대로는 안 돼. 지금 문제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죽음은 사실 그냥 아직은 나의 일이 아니다. 멀리 있는 일, 그리고 운이 안 좋은 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창창한 미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더 공부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제가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죽음이 그런가요? 나이와 상관없고,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해도 절대 사실 결코 할 수 없죠. 너무나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아, 정말 그럼 인생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너무 지나친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은 굉장히 청량한, 그리고 되게 가벼운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그래서 더욱더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 현재로 사는 것이 사실 끌어당김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는 게 더 쉬웠던 거예요. 나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못났지만 괜찮은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간을 버티기 위한 그때의 이제 생존 전략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리고 위급 상황 때 써야지 그 상태로 항상 하게 되니까요.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영상부터 받아들임, 내맡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요. 제가 제일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책 안 읽고요. 이런 영상 안 찍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 왜 안 돼?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어떻게 보면 행동력도 굉장히 좋고 실천력도 좋고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뭔가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저한테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회수가 안 나와도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이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지는 않아요. 이 채널만큼은요.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하는 편지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 2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 딱 이거예요. 지금 공허하고 허전한 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못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에고가 그렇게 이제 닥달하는 것 뿐이지 지금 정말 생각해보면 너 10년 전보다 지금 상황 괜찮지 않아? 혹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거 고민이었는데 그거 자연스럽게 해결됐지 않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마디로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알아서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고 있어 라고 좀 안심을 시켜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안심을 하는 어떤 방법이 처음에 되게 위급하고 긴급 상황일 때는 이러한 끌어당김, 시각화 이렇게 되게 몰입해서 하는 방법을 썼고 그것으로 이제 달성을 했는데도 공허함, 에고의 먹이가 이제 계속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현존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존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좀 어불성설로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현존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뭘 할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면 100번을 쓰세요. 현존하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런 것도 이제 방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항상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 가 있는 것이 너무 이제 디폴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호흡을 통해서 명상이나 참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방편이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순간, 현존은 정말 이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 현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다. 왜냐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열정왕이고요. 추진력 갑이고 약간 파워 J여서 이거 하겠다면 막 계속 그걸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이 현존만큼은 밀어붙여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 달성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 반대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것이 스스로 이 현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 하는 것이 익숙한, 그리고 하지 않는 게 불안한 사람들에겐 이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의식해야 돼요. 그래, 하지 말자. 현존하자. 근데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현존으로 딱 집중하는 때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주어진다라기보다 더 정확하게는 자각이 되는, 늘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나 여기 있었구나 라고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된다, 상기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현존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지금은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자라는 것을 공간을 이동하는, 내 상태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를 내가 딱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저는 현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다. 공부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냥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만둔다 혹은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는 지관, 멈춰서서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존을 해야지 보다는 내가 미래를 혹은 과거를 생각하는 걸 멈추면요, 자동 현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가 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여행 가면 현존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 순간의 새로운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경치를 보면 그 순간을 우리가 이 눈이 카메라가 된 듯 기억하고 싶어서 막 감탄하잖아요. 사실은 그 모드를 우리가 항상 별거 아닌 일상에 에서도, 그리고 늘 내가 수시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현존이다 라고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과 현존이 어려웠던 저, 그리고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기술, 능력, 연습이 아니라 오히려 연습을 하지 않음으로써 찾아오는 그러한 소중한 풍경이다 라는 점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계절은 현존하기 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 자연, 새소리를 들으면서 늘 현존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은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